치즈 수프 알퐁스 도데. 이곳은 6층에 있는 조그만 방이다. 방 천장에 난 유리창으로 비가 곧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밤이면 어둠과 회오리 속으로 다락방이 지붕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만 같다. 하지만 방은 상태가 좋고 아늑해서 들어서면 왠지 편안함이 느껴진다. 바람 소리와 빗물바지로 흐르는 빗물이 이런 느낌을 더해준다. 마치 커다란 나무 꼭대기의 새 둥지처럼 포근해 보이는 방이다. 하지만 둥지는 지금 비어있다. 집주인이 거기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이 곧 돌아올 모양인 듯 집안의 모든 것들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덥게 달린 성능 좋은 난로 위에는 작은 냄비가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며 조용히 끓고 있다. 냄비가 끓기엔 조금 늦은 시간이다. 옆구리가 불에 그슬린 것으로 보아 냄비는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따금 조바심이 나는지 김을 뿜어내며 뚜껑을 들썩인다. 그럴 때마다 맛있는 더운 김이 피어올라 방 안으로 퍼진다. 오, 치즈 수프의 맛있는 냄새. 이따금 난로의 덮개가 어긋난다. 장작에서 피어오른 재와 작은 불씨들이 마루에 떨어져 바닥을 밝혀주며 마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음을 지켜보고 확인해주는 듯하다. 정말로 그랬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주인은 아무 때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창문에 친 알제리풍 커튼이 침대 주위를 안락하게 감싸고 있다. 반대쪽 벽난로 가까이에는 커다란 소파가 길게 놓여 있다. 한쪽 구석에는 언제든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는 램프와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는 1인용 식기들이 놓여 있다. 그리고 식기 옆에는 외로운 식사의 동반자가 되어줄 책도 한 권 있다. 냄비가 불에 그슬린 것처럼 꽃병 속의 꽃들은 물속에서 빛이 바랬고 책 모서리는 구겨져 있다. 이 모든 것들에서 익숙함이 주는 애잔함과 피로감이 느껴진다. 우리는 이 집의 주인이 매일 밤늦게 돌아오며 집에 돌아올 때면 은은히 익어가는 음식 냄새가 방 안을 떠도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오, 치즈 수프의 맛있는 냄새. 그 방이 청결함으로 미루어 집주인이 직장인이며 일정한 근무 시간과 체계적인 정리정돈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상상할 수 있다. 밤늦게 돌아오는 걸로 보아 우체국이나 전신국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면토시에 작은 모자를 쓴 그가 창살 뒤에서 편지들을 분류하고 스탬프를 찍고 파란색 전보 용지를 실타래에 감으면서 놀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파리를 위해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아니다. 짐작은 빗나갔다. 벽난로의 작은 불빛이 벽에 걸린 커다란 사진들을 비추자 금빛 테두리 속에 근엄하게 차려입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무함마드, 펠릭스, 로마 기사, 아르메니아 군주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왕관들과 투구 등으로 다르게 꾸몄지만 근엄하고 꼿꼿하게 머리를 쳐든 머리들은 모두 한 사람의 것이다. 이 향기로운 수프는 바로 이 행복한 영주를 위해 따뜻한 불 위에서 조용히 끓고 있는 것이다. 오, 치즈 수프의 맛있는 냄새. 확실히 방주인은 우체국 직원이 아니다. 그는 황제이며 이 세상의 주인이다. 매일 저녁마다 연극 공연으로 오대용 극장의 둥근 천장이 쩌렁쩌렁 울리게 근위병, 저자를 잡아들여라 한마디만 하면 근위병들이 복종해야 하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지금 강 맞은편에 자기 궁전에 있다. 굽 높은 반장화를 신고 어깨에 망토를 두른 그는 회랑 아래를 배회하며 열변을 토하고 눈썹을 찌푸리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위험을 과시하며 비극적인 독백을 뱉어낸다. 사실 빈 객석의 의자들 앞에서 연기를 한다는 것은 무척 서글픈 일이다. 더구나 비극이 상연되는 저녁이면 오대용 극장은 더욱 넓고 썰렁해 보인다. 그런데 자줏빛 외투 아래 반쯤 얼어있던 황제의 온몸에 갑자기 열기가 퍼진다.
그의 눈이 빛나고 코가 뚫린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를 반길 따뜻한 방과 준비된 식사, 언제든 불을 밝힐 수 있는 램프, 그리고 잘 정리되어 있는 집안의 물건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다. 흐트러진 무대에서의 생활을 개인의 일상에서 만회하려는 배우의 소시민적인 자기 배려이다. 상상 속에서 그는 냄비를 들어 수프를 꽃무늬 접시에 따른다. 오, 치즈 수프의 맛있는 냄새.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집주인이 아니다. 빳빳하게 주름 잡힌 망토와 대리석 계단, 낯선 회랑도 그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는 연기에 신경을 집중하고 몰입하며 액션을 취한다. 생각해보라. 저 집의 난로에 불이 꺼져가는 것을. 밤이 될수록 그의 상상은 다가와서 그에게 활기를 준다. 기적이다. 오대훈 극장의 추위가 녹아내린다. 1등석의 단골 노인 관객들이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아랑쿠르의 연기가 특히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대단원에 이르러 배신자들을 단검으로 처단하고 공주들은 결혼하고 마침내 황제의 얼굴에 완전한 행복감과 평온함이 깃든다. 감정의 변화와 긴 독백으로 비어버린 위장은 그를 마치 자기 집의 조그만 식탁 위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뜨린다. 그리고 킨나에게서 막심으로 옮겨가는 그의 시선은 벌써 잘 끓인 치즈 수프를 숟가락으로 뜰 때 따라 올라오는 하얀 치즈 실타래를 보고 있다. 첫 공연, 알퐁스 도데. 8시 공연이다. 5분 후면 막이 오른다. 무대장치 기술자, 무대 감독, 소품 담당자들이 모두 자리에 있다. 1막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커튼 틈을 내다본다. 객석은 10,000원이다. 1,500여 명의 사람들이 계단식 좌석에 앉아 조명 속에서 웃으며 술렁이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의 얼굴 몇몇도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평소에 내가 알던 그 사람들이 아니다. 잘난치 않은 표정들, 거만하고 독선적인 모습들, 권총처럼 나를 겨냥하고 있는 쌍안경들도 보인다. 한쪽 구석에 불안과 기대로 창백해진 몇몇 신지들의 얼굴들도 보인다. 그런데 무관심과 반감에 찬 얼굴들은 또 왜 이리 많은지. 이 사람들이 밖에서부터 가져온 걱정과 무료함, 편견과 불신 등을 다 날려버려야 한다. 그들의 무료함과 불신을 뚫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에 집중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들의 차가운 두 눈에 내 연극으로 생명의 불꽃을 지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막이 오르는 것을 막고 시간을 끌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너무 늦었다. 3번의 지휘봉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 그리고 거대한 침묵. 무대 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저 멀리 넓은 객석 안으로 사라져버린다. 드디어 나의 작품이 시작된다. 세상에,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끔찍한 순간이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귀를 쫑긋 세우고 가슴을 졸이며 무대 조명 장치에 바짝 달라붙어 있다. 스스로 용기가 필요한 순간, 배우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정신이 나간 듯 멍한 눈길로 미소를 지어 보인다. 아, 차라리 객석으로 들어가 이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해야겠다. 특별석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긴다. 지난 2달 동안 내 작품 주위를 떠다니던 무대 먼지도, 내가 일일이 체크했던 동작과 목소리들도, 장면의 전환이나 무대 장치에서 문의 여닫음과 가스 조명 높이들까지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 무심하고 초연하게 관객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한다. 무척이나 낯선 느낌이다. 귀를 기울이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모두가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뿐이다. 칸막이석에 열쇠 부딪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전염된 듯 퍼지는 기침 소리, 부채 소리, 옷감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 작은 소음들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들려온다. 또한 적대적인 행동이나 태도, 불만에 찬 뒷모습, 지루한 듯 축 늘어뜨린 팔꿈치들이 무대를 막아선다. 내 앞에 코안경을 쓴 청년 하나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끼적거리며 내뱉는다. 유치하네. 옆에 칸막이 관람석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속삭인다. 내일인 거 알고 있지? 내일이라고? 그래, 틀림없이 내일이야. 저 사람들에게 내일은 아주 중요할 테지만 나에게는 오로지 오늘밖에 없다. 이런 어수선함 가운데서 나의 대사는 한마디도 사람들의 가슴에 가서 박히지 않는다. 배우들의 목소리는 객석을 울리는 대신 맥 빠진 박수 소리와 함께 조명장치 언저리를 맴돌거나 프롬프터 속으로 맥없이 떨어져 버린다. 저 위쪽에 앉은 신사는 무엇에 저리도 화가 난 걸까? 이젠 정말 두렵다. 나는 그만 뛰쳐나가고 만다. 밖으로 나온다. 비가 오고 하늘은 검다. 하지만 나는 그걸 알아채지 못한다. 칸막이 좌석과 일반 객석에 줄지어 앉은 관객들의 머리가 눈앞에서 소용돌이친다. 그 한가운데 조명을 받고 있는 무대는 내가 멀어짐에 따라 정지된 하나의 점으로 점차 희미해져 간다. 아무리 걸어도 또 몸부림쳐도 빌어먹을 무대가 아른거린다. 이미 다 꿰고 있는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공연을 계속하고 있다. 몸을 부딪히며 지나가는 사람들, 진흙탕, 거리의 소음들이 나를 괴롭히는 악몽과 뒤섞인다. 큰 길 한 구석에서 들리는 휘파람 소리에 발을 멈춘다. 나는 화들짝 놀란다. 바보같이. 여긴 합승마차 매표소가 아닌가. 나는 계속 걷는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린다. 내 연극의 무대들도 물에 젖고 비에 뜯겨나갔다. 그리고 나의 배우들이 창피함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스등과 빗물로 반짝이는 거리를 질척질척 걸어온다. 이런 우울한 생각들을 떨쳐버리려 카페로 들어간다. 책을 읽으려 애쓴다. 하지만 글자들이 서로 겹쳐졌다가 열을 지어 빙글빙글 춤춘다. 이 글자들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알 수 없다. 글자들은 모두 낯설고 의미는 텅 비어 있다. 몇 년 전 날씨가 무척 사납던 날 바다 위에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물이 넘치는 선실에 웅크리고 있다가 영어 문법책 한 권을 발견했다. 파도가 솟아오르고 돛대가 뜯겨나가는 가운데 두려움을 잊기 위해 가판 위로 몰아치는 시퍼런 파도를 보지 않기 위해 나는 사력을 다해 영어의 TH 발음에 집중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 높여 읽어도 단어들을 반복해 외워도 소용이 없었다. 바다의 함성과 활대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로 가득 차버린 머릿속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신문은 그때의 영문법만큼이나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앞에 펼쳐든 커다란 신문에 억지로 시선을 고정시키자 빽빽한 행간 사이에 내 일자 기사가 펼쳐지고 불쌍한 내 이름이 가시덤불과 날카로운 잉크의 물결 속에 발버둥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순간 갑자기 가스등 불빛이 사위어들고 카페는 문을 닫는다. 벌써? 몇 시나 되었을까?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사람들이 극장에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내 작품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과도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알고 싶다. 하지만 큰 목소리로 떠들어대는 반응들을 듣지 않으려고, 길 한복판에서 평을 듣지 않으려고 나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아, 집으로 돌아가는 저 사람들은, 한 번도 작품을 만들어 보지 않은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다시 극장 앞에 와 있다. 문은 닫히고 불도 꺼져 있다. 정말이지 오늘 밤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비에 젖은 포스터와 아직도 문에서 깜빡거리는 초롱불 앞에서 나는 그만 거대한 슬픔에 휩싸이고 만다. 조금 전까지 북적대던 소음, 길 한 모퉁이에서 불빛 속에 서 있던 커다란 건물은 마치 불에 타버린 듯 빗물을 뚝뚝 흘리며 어두운 침묵 속에서 쓸쓸히 서 있다. 자, 이제 끝났다.
6달 동안의 작업과 꿈과 피로와 희망, 이 모든 것들은 가스등 불꽃에 타올라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밤 11시 44분입니다. 오늘은 인사말 대신 맺은말로 인사를 드립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짤막한 단편소설 2편 읽어드렸는데요. 약 150년 전에 출간한 단편선에 수록된 치즈 스프와 첫 공연이었습니다. 사실 알퐁스 도데는 별, 마지막 수업 같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늘 읽어드린 2편이 훨씬 더 취향에 잘 맞더라고요. 사람의 심리 변화를 아주 잘 묘사했고 소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는 단편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오늘 또 이렇게 낭독을 해보니까 나름의 매력이 있네요. 단편 소설도 가끔 한 번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밤 11시 44분이었습니다. 굿나잇.